예, 안녕하세요.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전수조사를 담당하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되죠? 예, 지난번 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그 전수사 이어가지고,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권익위 산하에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범정부, 이 합동 추진 체계로서 권익위, 행안부, 뭐, 기재부, 고용부, 그다음 경찰청 등이 합쳐서 합동으로 이번에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 전반을 살펴보는 말하자면 최초의 정례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원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을 텐데 전수조사 충분했습니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게 예. 아니라 행안부나 뭐 경찰까지도 다 그렇습니다. 포함돼서 조사를 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또 그 1차 조사, 2차 심층 조사 이렇게 해서 2차 조사에서는 경찰청의 수사관, 고용부의 근로감독관 130여 명이 참여해서 예. 말하자면 그 조사의 전문성도 대거 높였죠. 모두 몇 곳 조사하셨습니까? 예, 전체 공공기관이 이제 1,453개인데 그중에서 채용 실적이 없는 곳, 또 감사원에서 감사 중인 곳을 제외하고 1,205개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 데는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5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205개 가운데 182건을 적발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문책 요구가 필요한 그 채용비리 182건이 적발됐는데 예. 그중에서 이제 부정청탁, 부정지시 또 이번에는 친인척 특혜 이것도 특히 살펴봤는데 네. 그런 비리 혐의가 짙은 이제 수사 대상이 36건이고 예. 채용 과정상의 중대하거나 아주 반복적인 과실로 인해 징계 문책 대상이 된 것은 146건입니다. 수사 의뢰까지 갔다는 건 아주 중하다는 건데, 그죠? 그렇죠. 예. 예컨대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수사 의뢰된 사례? 예. 이 수사 의뢰된 그 사례는 구체적으로 이제 범죄 행위의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네. 조사 결과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이제 수사 의뢰 대상입니다. 예. 예컨대 정규직 채용 시험에서 합격자의 추천 순위를 조작하거나 기관장이 어떤 특수 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등이겠죠. 그 부정청탁이라든가 금품수수, 업무방해, 또 뭐 문서 위조 등 비위 사안이 이제 중대하거나 또 그 수사 시에 그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라고 판단된 경우에도 수사 의뢰 대상으로 봤습니다. 행정조사만으로도 위법 부당한 사실이 확인되어서 그 비위의 고의 혹은 중과실이 확정된 경우를 그거로 삼았습니다. 예컨대 뭐 면접 시험 시에 외부 위원이 없이 내부 위원으로만 면접을 실시한 사례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이번에 발표하신 자료를 보고 있는데 수사 의뢰 건수는 주요 적발 사항이 쭉 다 적혀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뭐 조카가 응시한 사실을 알고도 면집위원으로 참여했다. 친구 자녀가 응시한 사실하고도 뭐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임직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뭐 이런 게 대부분입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사실 그 지난해에 그 제도 개선을 추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절차 규정 같은 것을 강화시켰는데 이것이 아직 그 일선에서는 이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업무 부주의 내지는 단순 실수 규정 적용에 있어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사례도 사실 2,400여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2,400여 건?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정부가 채용 공공기관의 채용비만큼은 그 정말 이 단호하게 척결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난번보다 더 촘촘한 잣대를 들이대고 더 강도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까지를 다 들춰낸 것이죠. 자, 그럼 수사 의뢰되면 이제 곧바로 경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갑니까?
그렇지요. 이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이제 예컨대 비리 연루 임직원이 288명이죠. 예. 여기에 이제 엄정한 제재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우선 비리 연루의 임원은 총 7명입니다. 이 중에서 수사 의뢰 대상인 임원이 3명. 네. 이 경우에는 즉시 그 직무 정지가 되고 예.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해임 조처 등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그 문책 징계 대상인 임원도 기간 사규에 따라서 신분상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지난해에 이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채용 비리 연루 직원에 대해서는 역시 또 즉시 업무 배제를 하고 예. 추후 이제 기소되거나 징계 절차에 따라 퇴출되겠죠. 직무정지, 업무 배제,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퇴출까지도 가능한 이런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부정적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채용 취소됩니까? 이번에 그 채용 비리와 관련돼서 부정 합격자는 그 수사 의뢰 관련해서는 잠정적으로 13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수사 의뢰 건수가 36건인데. 아니, 근데 수사 의뢰 관련해서 드러난 부정 합격자, 그리고 그 수사 의뢰 이외에 또 징계 요구와 관련해서도 차후에 이제 중징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예. 그와 관련된 그 합격 취소자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선 예.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수사 의뢰 예. 건수만 36건인데 예. 합격자가 13명밖에 안 된다? 아니 부정 합격자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모든 36건 사례가 전부 다 부정 합격으로 연루되지는 않고 다른 또 사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 의뢰할 만큼의 중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은 합격 못 시킨 경우도 있긴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합격자가 13명. 그다음에 그렇죠. 징계 대상에서도 아니 부정 합격자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수사 결과 부정 합격자 본인이 만약에 이제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네. 채용 비리 연루자하고 동일하게 이제 즉시 퇴출되죠. 예. 그리고 부정 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제3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기소될 경우에 해당 부정 합격자를 역시 그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감독기관의 재조사 그다음에 내부의 징계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퇴출 되게 되겠죠. 그렇군요. 또 이렇게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피해를 본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최대한의 구제 조처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도 애를 쓰고 있는데 채용 비리로 인해서 그 응시 기회의 제약을 받은 피해자 잠정적으로 55명으로 집계됩니다. 이 숫자도 물론 나중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이미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컨대 피해자가 특정이 되는 경우,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적정한 부정행위가 일어났던 그 다음 채용 단계에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 전형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이 피해자는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죠.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하셨습니다만 그 뒷마무리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 계속 꼼꼼히 챙기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책도 있어야 될 텐데 거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마지막 한 말씀. 채용 비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방책, 제도 개선, 선제적인 대안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우선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 엄중한 제재를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채용 비리에 대한 공통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용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매년 전년도에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비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또 특별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개 경쟁 원칙 하에
채용 이렇게 그 외부 전문 기관에 그 위탁을 해서 통합 채용이라든가 외부 위탁 채용 이런 것들도 활성화할 수 있겠습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개정을 하고 또 청탁금지법도 이번에 손을 봐서 네. 민간에 대한 부당한 채용 강요 이것도 이제 금지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 현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서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쭉 언급해 주신 대책 꼭 다 실행되도록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이었습니다.